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배동 매봉제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봉제산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매봉산은 우리가 익숙한데요. 여기에 또 매봉제자가 붙어서 매봉제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던 이 도구머리 공원, 이 사당동 쪽에 있는 이 도구머리 공원과 이 가까이에 있는 산이 매봉제산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이 방배역,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남쪽에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면서, 그래서 또 이 방배 근린공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도구머리 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배동 매봉제산은 방배동이라는 지명부터가 등지고 있다는 동네가 되겠는데요. 오면산을 등지고 있는 동네에 해당이 되고, 그 동네에 있는 공원이어서 방배 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배역 서남쪽 해발 123m의 작은 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면산 북쪽 자락을 이루고 있어서 우면산의 한 자락으로 일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남쪽에 있는 남태령의 원래 이름이 여우고개였는데요. 여우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드나드는 들머리 입구에 있는 매봉고개를 바로 이 매봉제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조선시대의 이 한양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지로 가는 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보도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6개의 길이 있어서, 의주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로가 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서쪽으로는 강화도, 동쪽으로는 평해로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 영남로와 삼남로가 있어서, 바로 이 삼남길이라고 하는 것이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남쪽에 해남까지 이어지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삼남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남태령 고갯길이를 거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남대문을 벗어나서 성파역을 거쳐서 와이언을 거쳐서 동재기 나루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 삼남대로, 삼남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현의 이 읍지에 속해 있는 이 지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동재기 나루를 건너서 승방평, 그래서 이 개천길을 따라가다가 여우고개를 넘어서 과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서쪽으로는 관악산, 동쪽으로는 우면산 사이의 계곡길을 따라서 이 고갯길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여우고개라고 불렸었던 것이 바로 이 남태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태령 고개 밑에 이 승방천이 있는 이 지역이 소위 사창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마을이 오늘날의 사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재기 나루를 건너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여우고개 밑에 마을이 바로 오늘날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굴이라고 하는 마을이 생겨나게 됐으니, 이 도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로 들어가는 들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붙여진 것이 도구리, 도구도,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구도 소위 서울로 들어가는 들머리, 이런 명칭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방배동 남쪽에 있는 이 120여 m의 야트막한 산의 이름이 소위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불려지고 있는 매봉산과 같은 매봉제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매봉제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쪽 쪽으로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미 도구머리라고 하는 것, 도구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도구두라고 하는 것은 이두식 한자 표기에 해당이 되고, 즉 서울로 들어가는 들머리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도구두라는 명칭이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와 더불어 이 지역의 이 명칭으로 방배 남쪽으로는 매봉제산이 있고, 매봉제산 뒤에 성뒤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남태령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관악산과 우면산 사이의 계곡으로 이루어진 이 고갯길이다 보니까 이 고갯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성곽 아랫마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윗성두 상성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사용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성뒤, 윗성터, 상성후촌 이런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뒤마을에는 또 아래에도 성뒤마을이 있다 보니까 성뒤마을 아래쪽에 있는 마을, 그래서 아래성뒤, 하성후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뒤마을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이 마을 북쪽 자락에 있는 산이 매봉제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 도구머리, 길머리에 도구머리가 있고, 그 뒤에 매봉제산이 있고, 그 남쪽에 성뒤마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위 매봉제산할 때 이 매봉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매라고 불렸고, 혹은 또 뇌라고도 불려왔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매산의 어원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부터 오늘날의 산의 형태가 나오는데, 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유래된 단어로서 들을 수 있는 게 산돼지인 멧돼지라든지, 산에 울리는 소리 메아리, 또 이 메밀국수 맵쌀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찹쌀과 이 반대되는 개념, 거친 밀, 그래서 메밀, 맵산 이런 말처럼 매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매와 산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매봉, 응봉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봉제, 매봉제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고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매봉제, 매봉제산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매봉제산에는 이렇게 고개가 길의 형태의 이런 산길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야트막하지만 이런 산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 정상 부분에서 우면산과 관악산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드막한 산의 형태를 가진 매봉제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상 부위에서 전망대에서 보게 되면 바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바로 이 관악산 자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결국 이 매봉제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면산과 관악산 사이의 계곡을 넘어오는 이 여우곡의 남태령 남쪽에 있는 산으로 결국 산을 넘는 고개에 이루고 있는 곳이다 보니 매봉제산이라고 하는 결국 산이라는 명칭이 두 번이나 중첩되게 되어서 소위 이 우면산을 등지고 있는 방배동 쪽으로 내리는 하나의 고갯길에 있는 산,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오늘날의 이 방배동 매봉제산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